실질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의 90에서 한 95%는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또는 이 혈당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가지고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수성구에서 만 7년째 한방내과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BM 한방내과 원장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당뇨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면 인슐린의 분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인슐린에 대한 어떤 체내 각 조직의 어떤 감수성이 좀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당분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이런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뭔가 손상되는 그런 어떤 질환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신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긴 그런 어떤 대사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혈당에 대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방법이 정말 간단하거든요. 손끝 혈당을 소량만 바늘로 이렇게 찌르시게 되면은 혈액이 살짝 나오는데 그 혈액을 이용을 해서 누구나 댁에서 쉽게 혈당을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2번 정도, 만약에 내가 좀 당뇨가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당뇨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최소 2번 정도 공복 혈당 또 식후 혈당 이렇게 관찰해 가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 만약에 댁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혈당을 재어서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좀 내 몸이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실 때 200이 넘어간다 같은 경우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일 위험한 음식이라고 한 가지를 딱 꼽아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액체 형태의 당분입니다. 그냥 커피가 아니라 캐러멜 마키아토, 시럽이 듬뿍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다시 생크림,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음료들, 그 다음에 이온 음료들, 그 다음에 청량 음료,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는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과일 주스를 비롯한 과일을 갈아서 먹는 그런 액체 형태의 당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고 난 이후부터 그런 액체 형태의 당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낯선 종류의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화기관은 이런 액체 형태의 당분의 어떤 소화 흡수라든지 그다음 그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 콜라의 원재료명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쿠랄로스, 그다음에 아제설팜 칼륨이라고 하는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감미료는 단맛은 느껴지는데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활용은 되지는 않는 비영양성 감미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영양성 감미료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어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영양성 감미료들이 오히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체내 에너지 대사의 이상을 유발을 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음식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솔직해지셔라, 우리 몸에 대해서 솔직해지셔라. 우리가 음식을 씹는 순간 뇌에 그 자극이 전달이 되고 그 자극이 소화기계로 넘어가면서 특히 당분 같은 경우에는 췌장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인슐린 분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분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들어오는 음식은 전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뭔가 우리 몸에 어떤 생명 활동이 있어가지고는 혼돈, 약간 카오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당분을 먹게 됐을 때는 인슐린이 더 과하게 분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분에 대한 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몸에 대해서 솔직해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의 90에서 한 95%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형 당뇨,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의한, 특히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그런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형 당뇨는 유전이라기보다는 부모 세대가 먹어왔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그대로 자녀 세대, 자식 세대가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당연히 하게도 자식들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형 당뇨라고 하는 증상들도 가족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비행 한방내과에서는 보다 환자분들의 어떤 그 삶에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습관의 어떤 요소로 인해 가지고 당뇨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좀 악화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인 이런 비임 한방내과의 의료진이 환자분들과 함께 삶의 일부를 좀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분들에게 안에 어떤 이정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드셔야 된다, 또는 이렇게 드시니까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또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예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방향이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내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뇨 또는 이 혈당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가지고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건강한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을 하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불치의 병은 없지만 불치의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병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이분의 병은 깊지 않아서 참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이분의 습관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그분은 진짜 치료가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병이 깊어요. 병이 깊은데 그분이 의료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봤던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시고 바뀌셨어요. 그런 예들을 보면은 항상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불치의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불치의 습관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꾸준하게 노력하고 실천하시고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자유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건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비임 한방내과는 여러분들의 그 멋진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임 한방내과 한의원 원장 이재원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